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패스만 허정욱입니다. 현재 촬영일자 10월 25일입니다. NC소프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공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NC소프트의 물적 분할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물적 분할을 하고 물론 지금 당장은 상장을 보내지는 않는다고 회사가 선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부 그리고 뭐 신작 게임 그리고 펑션별로 물적 분할을 해서 경영구조 효율화를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NC소프트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근데 그 희망퇴직의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길래 제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고 조금은 억울한 상황에 본의 아니게 처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NC소프트와 관련해서 물적 분할이 호재일까 아니면 이 인력구조 개편이 호재일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NC소프트를 분석을 해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건 희망퇴직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보니까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평균적인 급여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3억 원까지도 받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숫자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5개 게임 회사들의 전체 영업 비용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NC소프트니까 NC소프트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는요, 전체 영업 비용 1조 6천억 정도를 쓰고요. 작년 23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8,40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한 51% 차지하는 거고요. 크래프톤이 같은 방식으로 37%, 넷마블이 29%, 펄어비스가 50%,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25% 정도 차지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산업 분석으로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걸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게임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조금 더 퍼블리싱, 유통이라고 하는 펑션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조금 더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묶었을 때 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NC소프트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펄어비스가 50%잖아요. 근데 펄어비스는 아직까지 그 검은 사막 이 잠깐 히트 쳤었던 걸 제외하고는 꾸준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까지 다다른 산업 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 비용도 그렇고 영업 이익도 그렇고 뭐 적자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충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펄어비스는 좀 더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걸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데 NC소프트는 이미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게 51%로 가장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심각하고 인력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NC소프트에 다니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숫자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NC소프트가 사람들을 굴리는 그 역량이 가장 비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지금 이번에 희망퇴직을 받는 게 자기네 경영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효율 그리고 다른 뭐 비용 지표들 관련해서 제가 좀 게임 산업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사업 보고서에 가시면 다 나오는 숫자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매출에서 직원 수를 나누면요. 1인당 생산성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당 생산성이 한 3억 5천만 원, 크래프톤이 12억 정도, 넷마블 30억, 펄어비스 5억, 카카오게임즈 한 22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회사들에 다니는 임직원 분들한테 평균적으로 급여를 얼마씩 주고 있느냐를 보면 급여 대비 인당 생산성, 인력 효율이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 급여가 NC소프트가 한 1억 700만 원, 크래프톤 1억, 넷마블 7,500만 원, 펄어비스 동일하고요. 카카오게임즈도 한 1억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인력 효율이 NC소프트가 3.3배, 크래프톤이 12배, 넷마블 40배, 펄어비스 6배,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23배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각각의 회사가 뭐 퍼블리싱에 집중을 하느냐 개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넷마블은 이게 40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카카오게임즈도 굉장히 높고 얘네 두 회사가 다른 세계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개발 직군의 그 포션이 회사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싱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뻥튀기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효율은 조금 더 많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심각하게 보실 만한 건 NC소프트의 3.3배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1억을 넘게 받아가는데 한 사람당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 게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물론 또 정확히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가리지 않고 대략 어느 정도 요 인력 효율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컨설팅을 드리냐면 보통 10배 이상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나오는 회사는 지금 크래프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3개 회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 쪽으로 갔을 때는 뭐 조금 인력이 더 중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10배 정도 이상은 내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펄어비스는 뭐 지금 막 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회사니까 그렇다 쳐도 NC소프트는 이미 규모의 경제에 다다랐다고 여겨져야 되는 회사가 인력 효율이 펄어비스보다도 낮아요. 지금 가장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하는 김에 퍼블리싱하는 역량까지 생각해서 광고 선전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NC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광고 선전비도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NC소프트가 이 로아스라고 하는 지표가 뭐냐면 Return on Ad Spend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매출 나누기 광고 선전비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광고비,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했을 때 NC소프트는 매출의 한 20배 정도, 21배 정도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크래프톤이 한 29배, 넷마블이 5배, 여기는 퍼블리싱에 집중하는 회사니까 광고 선전비를 굉장히 많이 쓰긴 할 겁니다. 펄어비스가 한 10배 정도 나오고요. 카카오게임즈 16배입니다. 지금 넷마블 정도만 뭐 아주 특이한 경우다 보니까 로아스가 좀 낮고요. 나머지 4개 회사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로아스가 NC소프트가 뭐 순위적으로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게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랑은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이죠. 반대로 말하면 크래프톤이 그만큼 광고 선전비를 적게 집행하면서도 게이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마케팅 구조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효율에 대한 순위랑 로아스 순위를 그냥 단순하게 매겨봤어요. 그럼 1등, 2등, 3등, 4등, 5등 나오고요. 로아스도 1등부터 5등까지 나오는데 각각의 숫자를 그냥 합해봤습니다. 그리고 합해놓고 통합 요 숫자를 보면 숫자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요 두 개 지표를 합했을 때는 효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통합 순위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5, 넷마블 6, 펄어비스 꼴등이고요. 여기는 뭐 아직 작은 회사니까. NC소프트가 네 번째입니다. 이게 7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왔으니까 네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럼 NC소프트는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충분히 안정적인 구조를 달성했었고 달성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경영 구조가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NC소프트가 시장에다가 내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 개선 작업들의 모든 방향성이 이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적 분할로 인한 경영 구조 개편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큰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물적 분할해서 뭐 별도 법인으로 뽑아서 경영이 효율화가 되고 조금 더 투명한 지배 구조, 경영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이번에 공시들을 찾아가 보시면 향후 5년 동안은 이 물적 분할을 한 회사들에 대해서 상장을 보내지 않겠다 공시를 해놨었는데,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거죠. 5년 뒤에는 어쩔 거냐는 거예요. 5년 뒤에 그래서 상장 가독을 할 말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지금 5년 동안은 상장을 안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TL 하고 무슨 LLL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들을 분할을 해놨는데, 지금 NC소프트 본사에는 리니지하고 뭐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전통적인 게임들이 남아있고 신작 게임들이 만약에 분할이 되는 상태에서 5년 동안 예컨대 TL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시다. TL이 잘 나가면은 그때 그거 상장 보내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제가 오너라면은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신작 게임들이 잘 되고 걔네들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법인이 됐는데 걔네들 실적 잘 나오면은 상장 보내고 싶을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5년 뒤부터 진짜 보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NC소프트는 계속해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NC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NC소프트 본사에는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리니지 위주의 그런 사업 구조가 남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NC소프트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다만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인력 효율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비용 구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인건비를 굴려서 운영을 해서
창출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건드리는 게 핵심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퇴직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직원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필요 없는 직원들,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직원들을 잘라냄으로써 그 넥스트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구조 효율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영업 비용 커스트 스트럭처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주주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려면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니지에 너무 몰빵되어 있는 이 매출 구조를 벗어나야 돼요. 물론 이번에 발표된 신작 TL도 굉장히 초기 반응은 좋다고 제가 듣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신작들이 나와주고 계속해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NC소프트가 리니지 원툴로만 가는 기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줘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NC소프트한테는 가장 급선무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력 효율화를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NC소프트를 정말 장기적인 비전과 밸류를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출단에서 리니지 말고 뭐가 있는데 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